캐리어 바퀴가 유리바닥을 스친다. 얇은 바람이 자동문 사이로 드나들고 전광판의 알파벳들이 분 단위로 자리를 바꾼다. 나는 오른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왼손으로 낡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가 여러 겹, 가장 위엔 금색 도장이 찍힌 병원비 영수증이 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지금 멈추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발걸음은 게이트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심장이 먼저 걸음을 멈추게 했다. 안내방송이 떠밀듯 사람들을 앞으로 보냈지만 나는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 유리난간에 등을 기댔다. 봉투 속 종이가 뻣뻣하게 손끝을 찔렀다. 3천만 원. 그 이름은 병원비였다. 한 달 전 나는 그 돈을 받았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간호사의 설명을 따라 고개를 끄덕이던 날. 돈은 내가 책임질게. 작은아버지는 짧게 말했고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봉투와 지금 손에 든 봉투는 모양도 질감도 비슷했다. 다만 안에 들어있는 뜻이 달라져 있었다. 전광판에 내 탑승편이 반짝였다. BOARDING. 탑승 중. 내 이름도 곧 저 화면 어딘가에 떠오를 것이다. 나는 봉투를 꺼내 가장 윗장을 펼쳤다. 병원 로고가 박힌 영수증. 결제 창구, 담당자 이니셜, 선결제 금액. 그리고 바로 아래 낯선 영수증이 겹쳐 있었다. 외국어로 인쇄된 작은 글씨들. 항공권 예약 번호와 발권 수수료, 좌석 등급, 결제 시각. 왜 여기 있지? 이건 병원비가 아니잖아. 종이 사이로 얇은 공기가 빠져나갔다. 나는 숨을 고르고 영수증의 시간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수술비 선결제 날짜. 그 바로 옆에는 항공권 결제 시각. 몇 분 차이였다. 같은 날, 같은 오전, 다른 창구. 병실에선 심전도 소리가 잔잔히 이어지고 창구 앞에선 카드 단말기가 전표를 뽑아냈다. 두 개의 종이, 두 개의 소리.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그 돈은 이름이 있었잖아. 쓰다 남으면 돌려주자고 했잖아. 사실 나는 그 돈을 만지기도 꺼려했다. 그냥 병원에 바로 맡기고 있고 싶었다. 하지만 수술 일정이 미뤄지면서 선결제 일부만 먼저 들어갔다. 남은 금액은 며칠간 내 책상 서랍에 머물렀다. 그 며칠이 길었다. 매번 서랍을 닫을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나를 불렀다. 어떻게 쓰여야 옳은지, 누구를 먼저 살피는 게 맞는지 대답할 수 없을 만큼 큰 질문을 봉투 하나가 쥐고 있었다. 출국 게이트 위로 탑승 마감 시간이 깜빡였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한 발짝 단단한 바닥을 확인하듯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멈췄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봉투를 더 세게 쥘수록 종이 모서리가 송금 사이로 파고들었다. 도망치려는 거야? 확인하러 가려는 거야?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부딪혔다. 한쪽은 분노였다. 이름이 바뀐 돈, 뒤집힌 우선순위, 가족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린 계산. 다른 한쪽은 공포였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면? 만약 그 사정이 나보다 절박했다면? 분노를 끝까지 태우기엔 불씨가 너무 작고 공포를 껴안기엔 내 팔이 너무 짧았다. 나는 둘 사이 어디쯤에서 숨을 골랐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한 달 전 병실의 공기가 떠올랐다. 하얀 커튼, 얇은 담요 위로 올라온 아버지의 손. 괜찮다.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걸 아는 나이였다. 괜찮지 않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나를 먼저 살폈다. 직장은 괜찮고? 밥은 먹고 다니나? 병실의 질문들은 모두 생활의 말투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걸 묻고 있었다. 살아낼 수 있겠니? 나는 그 질문에 답 대신 도장을 찍었다. 보호자 서명, 수술동의, 수납창구. 그 모든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다. 빨리 끝내야 할 일처럼, 수술이 통과 의례로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처럼. 그리고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다. 수술비 일부 선결제됐어. 내일 잔금. 짧은 확인의 말들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알림 하나가 다른 톤으로 울렸다. 카드 결제 승인. 금액은 컸고 항목은 애매했다. 예약 대행사. 그때는 깊게 보지 않았다. 보지 않는 게 더 쉬웠다. 나는 영수증에 모서리를 맞추어 다시 접었다. 봉투에 넣지 않고 그대로 손에 들고 게이트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초점이 무너지는 느낌. 사람들이 점이 되고 점들이 선이 되어 흘렀다. 나는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지금 가면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 지금 가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될까? 스피커에서 마지막 호출이 들렸다. 내 항공편, 내 이름. 나는 캐리어를 돌려 세웠다. 난간에 기대선 채 손목시계를 보았다. 숫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만 멈춰 있었다. 그러자 문득 아주 단순한 문장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돈은 흘러가야 한다. 다만 어디로 흘렀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때까지 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대충 짐작만 했다. 누군가는 여행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치료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 쪽도 믿을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공항에 왔다. 뜻을 확인하려면 현장을 밟아야 한다고 내 마음이 나를 밀어냈다. 그러나 막상 게이트 앞에 서니 현장보다 먼저 나를 덮친 건 영수증 한 장이었다. 종이의 무게는 가볍지만 말의 무게는 무거웠다. 결제 시각, 발권 번호, 이용 구간. 모든 숫자와 글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증거가 진실은 아니지.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 나는 봉투 안쪽을 더듬어 작은 메모 하나를 꺼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 줄. 도장 대신 용기를 남깁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돌아와서 설명하겠다. 메모의 날짜는 항공권 발권일과 같았다. 그제야 손끝이 조금 떨렸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질문이 늘어날수록 답은 멀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나는 지금 선택의 입구에 서 있다는 것. 앞으로 한 걸음이면 탑승구, 뒤로 한 걸음이면 진실을 향한 통화 버튼. 어느 쪽이든 누군가의 시간이 달라질 것이다.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공항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는 금방 사라졌다. 대신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을 뜨자 유리 난간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피곤하고 분노했고 겁먹은 얼굴. 그 얼굴이 작은 고개짓으로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확인부터 하자.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낮추고 휴대폰을 꺼내 메모 하단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끊기고 이어졌다 끊겼다. 그 사이로 마지막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다. 영수증은 여전히 내 손등을 눌렀다. 연결음이 멎었다. 말이 나오기 직전 나는 아주 짧게 숨을 멈췄다. 발걸음이 완전히 멈춘 자리, 게이트 앞. 그 순간만큼은 공항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찾던 사람의, 혹은 내가 미워하던 사람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전광판의 알파벳이 또 한 번 자리를 바꾸었다. 탑승 중이라는 단어가 마감 임박으로 바뀌었다.
나는 발을 떼지 않았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끝나면 나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것이다. 어느 쪽이든 오늘의 영수증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내가 붙인다. 하얀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다. 오후 햇빛이 병실 벽에 사선으로 걸렸다가 심전도 모니터의 녹색 선에 부딪혀 잘게 흔들렸다. 나는 침대 발치에 서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수술 설명서, 마취 동의서, 그리고 선결제 안내. 글자는 차분했고 문장은 친절했지만 모든 문서가 한 문장을 말하고 있었다. 결정하라. 괜찮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사람은 아플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 말투. 마치 이 모든 일이 삶의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듯한 어른의 말투.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가 떨어지는 각도만큼 내 안의 불안이 흔들렸다. 간호사가 날짜를 짚어주고 준비물을 적어 내려가고 수납 창구를 알려주고 나서야 작은아버지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도톰한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서 내 손으로 옮겨왔다. 종이의 질감이 낯설었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다만 이름이 있었다. 돈은 내가 책임질게.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그날도 설명 대신 선언을 내렸다. 수술비. 그 이름으로 쓰자. 나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다.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에는 오래된 관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릴 적 명절이면 늘 먼저 와서 전을 부치고 아버지 대신 잔소리를 조금 더 하던 사람. 종종 과했다. 가끔 서운했다. 그래도 가족이었고 그 이름으로 서로를 다독였다. 나는 그가 건넨 봉투의 무게를 가족의 무게와 같다고 믿고 싶었다. 수납 창구 앞에 서니 유리 칸막이 너머의 삶이 너무 또렷했다. 창구 직원의 이름표, 번호표의 순서, 카운터 내부에 세워둔 작은 선인장. 나는 서류를 내밀고 봉투에서 일부를 꺼내어 선결제했다. 단말기가 전표를 뽑아낼 때 얇은 종이에 뜨거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영수증의 상단에 병원 로고가 찍혔다. 그 순간만큼은 안도했다. 돈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작은 만족. 돈의 이름이 지켜졌다는 안도. 그런데 같은 날 저녁 병실 의자 위에 놓아둔 내 가방이 울렸다. 문자 알림. 결제되었습니다. 예약 대행사. 금액은 선결제한 액수와 비슷했다. 나는 눈을 비비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자음과 모음이 제자리에서 조금씩 비껴 보였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계산서가 동시에 펼쳐졌다. 병원비 영수증과 항공권 결제 내역. 같은 날짜, 비슷한 금액, 다른 이름. 착오겠지.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결제 알림이 잘못 온 거겠지. 그날 밤 작은아버지는 병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불빛이 새면 깬다고 하여 커튼을 더 닫았다. 그는 자주 누운 듯한 자세로 그러나 온몸이 경계하는 사람처럼 얕게 잤다. 가끔 잠결에 짧은 숨을 몰아쉬었고 깰 때마다 창문 밖 어둠을 한번 훑쳤다. 그가 눈을 감았을 때 나는 조심스레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려다가 곧 그만두었다. 그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었다. 적어도 그때의 나는 여전히 돈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수술 일정이 준비 중으로 바뀌었다. 항암약을 언제 중단했는지, 혈액 검사는 적정 범위인지, 마취는 전신인지 부분인지. 간호사는 체크리스트를 부드럽게 후쳤고 나는 고개로만 대답했다. 작은아버지는 대답 대신 서류를 정리했다. 빠질 게 없도록 빠르게.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치밀했다. 그 치밀함이
그때는 고맙고 든든했다. 혹시 일정이 조금 밀릴 수도 있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납은 일부만 먼저 하셔도 돼요. 잔액은 일정 확정 후에요. 나는 남은 금액을 봉투에 넣어 다시 접었다. 잔액이라는 단어는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면서도 느슨하게 만든다. 나는 그 늘어진 틈을 정확히 읽지 못했다. 봉투는 내 가방 서랍으로 들어갔고 서랍은 그날 이후 자주 열렸다. 열 때마다 봉투의 질감이 달라지는 기분. 손끝이 종이 결의 방향을 외울 정도로 나는 자주 확인했다. 확인은 늘 불안을 닮아 있었다. 그 사이 가족 단톡방에는 짧은 메시지들이 쌓였다. 수술 전 금식 시작. 혈액형 확인 완료. 성결제 완료했고 잔액은 일정 확정 후. 동그란 이모티콘 몇 개가 따라왔다. 격려와 기도, 곁에 있음의 표시들.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톤의 알림이 울렸다.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항공권. 목적지는 확인 필요. 불투명한 단어가 오히려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호흡을 고르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방으로 돌아와 물컵을 채웠다. 물은 투명했고 투명해서 더 무거웠다. 그날 저녁 복도 끝 의자에 작은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가 얕은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자판기 커피 2잔을 사서 그의 옆에 앉았다. 컵 뚜껑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고마워. 그가 먼저 말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말에 알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피곤, 안도, 그리고 어떤 결심. 나는 그 결심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대신 엉뚱한 질문을 꺼냈다. 작은아버지, 혹시 여행 가세요? 여행? 그가 미간을 좁혔다. 왜? 누가 그런 말을 하디? 아니요. 그냥 알림이 하나 와서요. 예약 대행사. 아.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은 대답 같지 않았다. 대답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를 설득하려는 말은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사람의 말.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때 더 물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면이 얕아지며 기침 소리가 났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담요를 덮어주었다. 작은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 모서리를 한 번 더 당겨주었다. 그 손길은 익숙하고 진심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믿었다. 며칠 후 수술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잡겠습니다. 그 문장 속 빠르는 누구에게 빠른 걸까? 나에게, 병원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달력. 위 숫자들이 조금씩 뒤로 밀릴 때마다 봉투 속 돈의 이름도 조금씩 희미해졌다. 이름이 희미해지면 다른 이름이 쉽게 달라붙는다. 여행, 치료, 예치, 수습. 명분의 단어들이 봉투에 들러붙어 무게를 달리했다. 그 무렵 내 책상 위에 누군가가 올려둔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해외 병원 연계 안내, 국내 불가대기 장기 수술에 대한. 오른쪽 하단에는 상담 번호와 이메일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전단지를 습관처럼 돌돌 말아 서랍에 넣었다. 봉투 옆 영수증 위. 종이와 종이가 맞닿는 소리가 묘하게 날카로웠다. 돈은 목적을 담는다.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목적은 사람을 담는다. 아버지는 그 사이 조금 더 말랐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그 주름 사이로 버티는 힘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보였다. 밥은 먹고 다니나? 여전한 그 질문.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나보다 먼저 내가 흔들리는 걸 알아차렸다. 혹시 무슨 일 있어? 그 물음에는 이상하게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 들었다. 병원 영수증을 먼저 보여주고 그 아래에 겹쳐진 외국어 영수증을 펼쳐 보였다. 아버지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훑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내가 쓴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아직 몰라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내려앉았다. 세상에 그가 낮게 웃었다. 사람이 사는 게 참 복잡하구나. 그 말은 한숨 같았고 위로 같았다. 그리고 부탁 같았다. 확인해라. 말로 들은 것과 종이로 남은 건 다르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알림을 다시 훑었다. 입금, 출금, 결제, 예약, 발권. 숫자들로 세운 작은 타임라인이 모니터 위에 줄지어 섰다. 병원비가 들어온 시각, 선결제가 나간 시각, 그리고 거의 겹치듯 발권된 항공권의 시각. 마치 누군가 미리 계산해둔 절차처럼 망설임 없는 흐름이었다. 우연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정교했고 의도라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모자랐다. 어느 쪽이든 돈의 이름이 한번 바뀌면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기 어렵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작은아버지는 다음 날 잠깐 자리를 비웠다. 은행 좀. 그는 짧게 말했다. 돌아와서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요즘 참 세상이 쉽질 않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들이 서로를 피하고 있었다. 피하다 보니 더 자주 부딪혔다. 부딪힐 때마다 말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미루었고 미루는 사이 돈의 이름은 조금 더 흐릿해졌다. 그리고 하루 병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해외 우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작은 박스. 안에는 얇은 서류 뭉치와 함께 낯선 병원의 안내문. 언어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단어는 어렵지 않았다. 수술 예약 확정. 성금 수납 완료. 도착일 안내.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박스 바닥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3줄. 도장 대신 용기를 남깁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돌아와서 설명하겠다. 나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았다. 같은 문장이 2번 읽힐 때마다 뜻이 달라졌다. 용기가 독단처럼 보였다가 다시 필사처럼 보였다. 미안하다가 허락해 달라로 들렸다가 그냥 지나가 달라로 들렸다. 종이는 얇았고 뜻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나는 봉투를 품에 안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물을 뽑아 들이켰다. 차갑고 맑은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휴대폰을 꺼내 알림을 스크롤했다. 발권 완료. 체크인 오픈. 좌석 변경. 모든 절차가 나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다. 나는 따라잡아야 했다. 따라잡지 못하면 돈의 이름은 그들의 언어로만 남을 것이다. 돈의 이름은 누가 붙이나요? 내가 속으로 묻자 스스로 대답이 나왔다. 붙인 사람이 책임진다. 작은아버지가 붙인 이름이 무엇이든 나는 내 몫의 이름을 붙여야 했다. 그 이름이 증오든 사과든 혹은 이해든 이름 없이 흐르게 둘 수는 없었다. 이름 없는 돈은 어디로든 새고 누구에게나 상처를 만든다. 나는 병실 문을 다시 열었다.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창가에 기대 서 있었다. 밤이 깊어지는 창밖을 한참 보다가 그가 말했다. 혹시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줘. 떠나요? 그가 고개를 돌렸다. 사람 일이란 게 언제나 있을 수 있지. 그 말에는 이상한 예감이 얹혀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영수증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병원비라는 이름이 한 번 더 흔들렸다. 이름이 흔들릴 때 나는 다짐을 하나 붙들었다. 흔들릴수록 더 정확하게 본다. 며칠 뒤 나는 공항에 섰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영수증과 봉투에 적혀 있었고 그 끝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 내가 다음 장에 적을 문장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 돈의 이름을 다시 쓰는 일은 결국 내 몫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알림을 열었다. 결제되었습니다. 이번엔 은행 이름과 카드 뒷자리까지 또렷했다. 같은 날짜, 겹치는 시각. 화면 속 두 줄의 기록이 서로를 비추면서 나를 응시했다. 그 응시를 피하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봉투를 폈다. 이제 다음은 두 개의 통장을 동시에 들여다볼 차례였다. 책상 위에 두 개의 노트북이 나란히 놓였다. 왼쪽엔 내 계좌, 오른쪽엔 공동 비용으로 쓰는 가족 통장. 창문을 닫고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 방안이 고요해지자 숫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잔액, 거래 일시, 적요, 승인번호. 나는 그 목소리들을 한 줄씩, 한 칸씩 따라 읽었다. 먼저 내 계좌. 병원비 선결제는 수납의료로 찍혔다. 금액, 시각, 승인번호가 정갈했다. 그리고 그 아래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액수가 다른 카드에서 빠져나갔다. 항공 예약 대행. 적요에 붙은 작은 별표. 조건부 확정이라는 뜻. 예약만 누군가가 눌러두고 결제는 거의 동시에 끝낸 모양이었다. 두 장의 영수증, 두 개의 시각. 어느 쪽이 먼저였을까?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순서를 숨길 뿐이다. 나는 상세 보기를 눌렀다. 초단위 타임스탬프가 펼쳐졌다. 병원 창구의 승인은 10만 3,114, 항공권 예약 대행의 결제는 10만 3,407, 불과 2분 53초. 비용이 이동하는 데 충분한 시간, 양심이 질문을 던지기엔 너무 짧은 시간. 오른쪽 화면으로 커서를 옮겼다. 가족 통장엔 입금 수술비가 있고 바로 아래 이체 개인. 수신인은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찍혀 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58분 그리고 10시 37분 해외 승인 항공. 가족 통장에서 작은아버지 개인 계좌를 거쳐 항공권으로 흘러간 선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또렷하게 그어둔 선처럼. 이건 정말 실수였나? 나는 손가락으로 트랙패드를 톡톡 두드렸다. 화면 속 숫자가 잠깐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숫자들은 사실을 말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문장에 깃든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나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수술 전날의 대화가 스크롤을 타고 올라왔다. 내일 아침 6시 금식 시작. 도착 시간 9시, 창구 3번 먼저 가자. 영수증 사진 여기 공유. 고생 많다. 내가 뒤에서 챙길게. 그 마지막 문장이 작은아버지였다. 뒤에서 챙기겠다는 말. 그 말은 믿음을 달고 온다. 그리고 때로 그 믿음을 이용한다. 나는 단톡방 상단 검색창에 예약 항공 여행을 입력했다. 결과 없음. 대화는 병원, 수술, 병실, 수납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빈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했다.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좌석 변경 완료. 발신인은 예약 대행사. 수신 시간은 바로 방금. 내가 비행기 모드를 풀어본 잠깐의 순간. 누군가는 지금도 저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알림을 눌러 상세 페이지를 열었다. 기록은 촘촘했다.
예약자 이름, 동반자 수, 항공편, 경유지, 의료장비 반입사전 확인 멈칫했다. 의료장비라는 항목이 있었다. 여행이 아니라 치료?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화면으로 내려왔다. 예약자 이름은 작은아버지의 아내였다. 동반자 1, 유아 1. 유아. 목구멍이 말랐다. 나를 향해 덤벼들던 분노의 형체가 잠시 모양을 잃었다. 오만하고 분명했던 확신이 얼룩처럼 번졌다. 누군가의 수술, 아이의 수술, 국내 불가, 해외 예약 우선. 그래도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맞붙었다. 하나는 칼날이었다. 어쨌든 돈의 이름을 바꾼 건 잘못이야. 다른 하나는 손이었다.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 칼날과 손이 부딪히면 보통 피는 손에서 난다. 나는 손을 바라보았다. 봉투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이 상처를 누구 탓으로 돌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작은아버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더 보기로 했다. 공동비용 통장에서 이체된 금액과 비슷한 액수들이 몇 차례 더 들어왔다 나갔다. 차용 반환 정상 같은 단어들이 적요란에 붙어 있었다. 날짜들은 정확했고 숫자들은 질서정연했다. 질서 위에 쌓인 무질서가 이렇게 또렷할 줄이야. 그때 메시지가 한 통 왔다. 보낸 사람 작은아버지. 잠깐 볼 수 있겠니?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럼 전화라도. 나는 한동안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또 다른 알림이 떴다. 해외병원 수납 확인. 수납자 이름은 예약자와 같고 환자명엔 두 개의 이름이 이어 적혀 있었다. 성인 보호자 영아. 수술명은 가려져 있었지만 수술 코드는 확인할 수 있었다. 코드를 검색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의심으로 시작한 검색은 언제나 의심으로 끝난다. 나는 먼저 듣기로 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끊겼다. 곧 다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네. 볼 수 있겠니?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잠깐의 숨 고르기. 그리고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설명의 시작인가요? 아니면 끝인가요? 시작이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숨길 것 없이 이야기했다. 아이가 있었다고. 조카의 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국내에서도 가능하지만 대기자가 많고 아이 컨디션이 좋을 때 바로 들어가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해외 병원을 알아보았고 운 좋게 자리가 났다고. 성금을 빨리 넣어야 했다고. 그 돈은요? 안다. 이름이 있었잖아요. 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하려 했다. 그가 말하려 했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문장에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말하면 반대할까봐, 하지만 말하는 사이 기회가 사라질까봐, 하지만은 언제나 오래다. 나는 손등을 문질렀다. 봉투에 긁힌 자국이 다시 따끔거렸다. 왜 하필 그 돈이었어요? 가장 빨랐다. 가장 쉬웠다, 아닌가요? 아니다. 그가 낮게 단단하게 말했다. 가장 확실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돌려줄 수 있었다. 그 말은 이상했다. 가장 확실했고 가장 나중에 돌려줄 수 있었다. 모순 같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정확히 그 말만이 진실일 때가 있다. 아이의 수술이 실패하면 돌려줄 것도 없다. 성공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는 시간을 샀고 그 증표로 내 손에 남은 건 항공권 영수증이었다. 아버지는요? 안다. 아버지도 시간이 필요해요. 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미안하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숫자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두 화면의 백라이트만이 숨 쉬듯 깜빡였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양쪽에서 다른 물살이 흘렀다. 한쪽은 원칙, 한쪽은 예외. 원칙은 사람을 지키고 예외는 사람을 살린다. 둘 중 하나만 붙들어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무너진다. 이렇게 하죠. 내가 먼저 말했다. 증빙을 모두 주세요. 병원 수납 일정, 수술 가능성, 대기 기간, 그리고 환자 상태. 알겠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내가 설명할게요. 대신 절차는 다시 우리가 주도합니다. 돈의 이름을 다시 붙여야 하니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한참을 숨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줘서 고맙다. 고맙진 않아요. 그래도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해라. 이건 가족의 일이니까 가족방에서 모두 공유해요. 영수증, 타임라인 결정. 숨기지 말아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게 대답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는 두 화면의 캡처를 폴더에 저장했다. 파일 이름을 병원항공 타임라인 비일이라고 붙였다. 그리고 단톡방을 열어 말했다. 오늘 저녁 8시 영상통화로 모두 들어와 주세요. 영수증과 내역 공유하겠습니다. 몇 초 뒤 읽음 표시가 빠르게 늘었다. 고모, 사촌,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옆에 파란 점이 켜졌다. 아버지는 짧게 답했다. 그래. 듣자. 저녁 8시 화면에 얼굴들이 뜨기 전까지 나는 한 가지 일을 더했다. 예약 대행사에 전화해 환불 규정과 취소 수수료를 확인했다. 의료 목적 표기가 있는 예약건은 조건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다. 의료 장비 반입 확인 서류, 병원 사전 승인서, 입국 시 진단서. 하나씩 받아야 하는 것들. 나는 메모장에 체크리스트 의료 항공이라고 적고 항목을 늘렸다. 그리고 8시가 되어 화면이 켜졌다. 네모난 창마다 다른 조명이 비쳤다. 어떤 얼굴은 걱정으로, 어떤 얼굴은 의심으로, 어떤 얼굴은 미안함으로 물들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슬라이드를 공유했다. 2개의 통장, 2개의 타임라인, 2개의 영수증,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한 줄. 돈의 이름은 우리가 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집시다. 회의는 길었다. 질문이 많았고 눈물이 있었고 침묵도 있었다. 결정은 서툴었지만 한 방향으로 모였다. 아이의 수술 일정은 유지. 대신 수납 구조를 재정리. 검증된 계좌로 투명하게 단계에 맞춰. 아버지 수술은 병원과 상의해 대체 일정 확보. 추가 비용은 내가 먼저, 그리고 모두가 분담. 무엇보다 숨기지 않기. 회의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살려라. 다만 이름을 잃지 마라. 나는 그 말을 모니터 속 메모장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회의 종료 버튼을 누른 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2대의 노트북 화면이 동시에 잠들었다. 어둠 속에서 봉투만이 손에 남았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다음 장을 넘길 때가 되었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예약 대행사에서 온 새 알림. 의료 장비 반입 승인 확정. 그 아래 작은 문장이 따라왔다. 병원 측 요청 환자 보호자 추가 동행 권장.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결심을 하나 덧붙였다. 확인하러 가자. 도망 말고 확인. 공항의 게이트 앞에서 멈춘 그 발걸음은 이제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장의 제목은 정해졌다. 여행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은 영수증에 남을 것이다. 공항의 유리벽은 밤이 될수록 진해졌다. 나는 의료도움 데스크 간판을 찾아 걸었다. 항공사 로고 아래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메더컬 어시스턴스 의료 지원. 안내 직원은 내게 대기표를 건넸다. 손에 땀이 배어 숫자가 묻을 만큼 나는 그 표를 꽉 쥐었다. 의료 장비 반입 승인건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약 번호 주시겠어요? 나는 문자에 적힌 영문과 숫자를 또박또박 불렀다. 직원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본 뒤 고개를 들었다. 본 예약은 의료 목적 특별 운임이에요. 감압 케이스, 소형 산소 포터블, 응급 약제 사전 통보 완료. 동반자 수는요? 성인 보호자 1, 유아 1. 목적지 병원 정보는 있나요? 직원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내 신분을 다시 확인했다. 나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을 내밀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명은 세인트 마틴의 어린이 심장센터. 사전 입원 날짜는 모레 오전 9시. 모레. 내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현실은 늘 현재형으로 밀려든다. 나는 다시 물었다. 결제는 어디서 됐죠? 국내 발행카드로 선승인, 현지 병원에서 최종 수납. 이 좌석은 의료 장비 배치를 위해 통로 쪽으로 고정되어 있고 탑승은 우선 보딩으로 처리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의료, 여행의 다른 이름. 누군가에겐 구원이고 누군가에겐 위반인 단어. 데스크를 나서는데 직원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보호자분이시라면 기록에 심실 중격 결손 의심 영하, 체중 4.2kg라고 되어 있어요. 비행 중 울음이 심해질 수 있어 약간의 산소 보조를 준비해 두라고 병원에서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기 공간의 긴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메모장에 적었다. 병원명 세인트 마틴의 어린이 심장센터. 입원 모레연지 시간 900. 의료 장비 감압 케이스, 산소 포터블. 동반 성인 1, 유아 1. 우선 보딩, 통로 좌석. 메모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선은 공항을 벗어나 도시 밖으로 바다를 건너 다른 대륙의 병실로 뻗어갔다. 나는 손바닥을 펼쳤다. 봉투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 여전히 옅게 남아 있었다. 질문은 거칠어지고 답은 차분해져야 했다. 호텔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예약 대행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상담원이 받았다. 예약 번호 불러주세요. 번호를 말하자 키보드 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네, 병원 인근 레지던스 호텔 5박. 아기 침대 추가 요청, 조리 키트 포함. 결제는요? 선결제 일부, 현장 결제 일부. 의료 예약과 연동이라 체크인이 늦어지면 자동으로 1일 연장됩니다. 투숙객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일부 가립니다. 다만 보호자 성함의 이니셜은 J, 동반자 K로 되어 있네요. 작은 어머니의 이름과 아이의 성을 떠올렸다. 맞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소리내어 자리로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예약 변경이나 취소 규정은요? 의료 사유면 병원 확인서 제출 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체크인 전까지 병원 코드와 사유서를 업로드하셔야 해요. 나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 치료라는 수식어를 드러냈다. 그러나 단어가 바뀐다고 모든 것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름을 바꿨다면 절차도 바꿨어야 했다. 말하고, 동의받고, 기록을 남기고, 우리는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
작은아버지는 결과를 위해 과정을 건너뛰었다. 나는 과정을 되짚어 결과에 도달해야 했다. 대사관 의료 비자 문의. 체크리스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곧장 대표번호로 전화했다. 안내원은 친절했지만 정확했다. 의료 목적 입국의 경우 병원 사전 승인서와 보호자 동의서, 환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아일 경우 친권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세요. 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죠? 입국 심사에서 별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가능성도 있고요. 나는 서류 보안 긴급이라고 굵게 표시했다. 그리고 가족방 공유 폴더에 지금까지 받은 자료들을 올렸다. 영수증 이미지, 항공호텔 캡처, 병원 안내문,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제목을 하나 달았다. 여행의 목적 치료. 그러나 절차의 이름은 설명과 동의어야 함. 문서 업로드를 마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예약 대행사로부터 자동 메일이 하나 더. 제목 의학적 특별 요청 승인 완료 MED-OK. 본문 하단에 작은 첨부 파일 아이콘이 깜빡였다. 선수납 확인서 해외 병원 발행. PDF. 나는 휴게 공간 한쪽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병원 로고, 수납 담당자 서명, 결제 내역. 그리고 환자명. 환자 K영아, 보호자 J. 하단에 한 줄이 더 있었다. 임시 보호자 대리 S. 작은아버지 이름의 이니셜. 그는 보호자 대리인으로 서류에 서명해 두었다. 말하려 했다고 했지.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지. PDF를 확대하자 날짜와 시각이 또렷해졌다. 병원에서 보낸 전자서명 링크가 열린 시각, 서명된 시각, 결제 승인 시각. 모두 몇 분 간격이었다. 빠르고 정확한 절차.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느리고 모호했다. 나는 한 장 더 넘겼다. 참조인 목록. 담당 코디네이터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다. 국제 전화 요금을 확인하고 바로 눌렀다. 3번의 연결음 뒤 밝은 영어 인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가능한 간단한 표현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통화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코디네이터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서류가 충족되어 있어 일정은 유지됩니다. 다만 가족 간 이견이 있다면 오늘 중에 알려주세요. 의료적 리스크를 설명드리고 조정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상태는요?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아요. 다만 체중이 낮아서 시기를 놓치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성공 확률은요? 구체적인 퍼센트는 주치의 판단이지만 조기 시술 시 예후가 좋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오래 앉아 있었는지 다리에 감각이 둔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벽 쪽으로 걸었다. 밤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가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 불빛들이 멀어질 때마다 내 안에 어떤 고집도 함께 멀어지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명을 들었어야 했다. 이름을 바꾸는 절차엔 이름을 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작은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 지금 집에 있어. 몇 시까지 갈 수 있니?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지금. 택시 안에서 나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여행의 목적 아래에 체크 표시를 그었다. 그 옆에 작은 화살표를 달며 적었다. 목적 치료 사실. 문제 절차 부재. 해결 공유동의 재정 구조 재편. 말은 차갑고 감정은 뜨거웠다. 균형을 잃으면 결정도 흔들린다. 핸드폰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자
차창 야경이 긴 선으로 늘어졌다. 작은아버지 집 앞 골목에 내렸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그는 말이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엔 금고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오래된 금속 냄새. 열쇠가 돌고 문이 열렸다. 봉투 몇 장, 서류 몇 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러나 직접 본 적은 없는 한 장의 종이. 나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임시보호자 동의서. 서명란에는 작은 어머니의 이름, 그 옆에 예정일자가 적혀 있었다. 손글씨가 흐렸다. 서류 구석에는 또 한 장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문장 3줄. 도장 대신 용기를 남깁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돌아와서 꼭 설명하겠다. 나는 쪽지를 가만히 내려놓고 작은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벽시계만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였다. 그 일정함이 이상하게 잔인하게 들렸다. 이제라도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수증, 동의서, 타임라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왜 이 과정을 건너뛰었는지. 우리가 같이 설명해요. 그가 미간을 감싸쥐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지금은 설명부터요. 나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 금고 위에 올려두었다. 용서는 사실 다음에 오는 거니까.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조금,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창밖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가며 헤드라이트가 거실을 스쳤다. 빛이 문지방에 걸리고 금고의 모서리가 잠깐 반짝였다. 그때였다. 현관문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우편함이 잠겨 있어 누군가 문틈으로 밀어넣은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작은아버지를 바라본 뒤 봉투를 집어들었다. 뒤편에는 짧은 문장. 영수증 다른 이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봉투를 열자 3장의 종이가 나왔다. 하나는 호텔 결제 취소 영수증, 하나는 항공권 일정 변경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국내 병원의 입금 확인서였다. 오늘 날짜 오후 5시 12분. 입금자 성명나. 금액 선결제 잔액 전액. 나는 손끝으로 그 영수증을 오래 눌렀다. 누가 보낸 거죠? 작은아버지가 내 얼굴을 보았다. 입술이 말라붙은 사람의 표정. 나는 마지막 장의 하단을 가리켰다. 작고 익숙한 필체. 이름을 돌려놓아줘서 고맙다. 사인 대신 약속처럼 보이는 별표 하나가 찍혀 있었다.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여행의 목적은 명확해졌다. 치료.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정리됐다. 설명. 동의. 책임. 나는 영수증을 봉투에 다시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은 흘러가되 이름은 남는다. 이제 이름을 잃지 않게 모두에게 보여주자. 금고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음 장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봉투의 고백. 금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이 잠깐 고요해졌다. 금속 냄새 대신 종이 냄새가 남았다. 나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봉투를 펼쳐두었다. 그 가운데에 짧은 문장으로만 버틴 쪽지 한 장. 도장 대신 용기를 남깁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돌아와서 꼭 설명하겠다. 종이를 빛에 비추자 눌러쓴 획마다 힘이 보였다. 말로는 다 못한 걸 글자에 걸어놓은 사람의 손. 그때 작은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잔을 놓았다. 유리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 얇게 떨렸다. 그 애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왔지.
그날부터 숨이 조금 가빴어. 의사는 기다리자고 했지. 그런데 기다리는 사이가 더 무섭더라. 나는 물잔을 잡았다. 차갑고 투명했다. 말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래도 왜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으면 넌 반대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들었어야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의 끄덕임이 아니라 감당의 끄덕임. 그래.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어. 작은아버지가 금고 안쪽을 더 뒤적여 봉투 하나를 꺼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다. 그는 그 봉투를 내 앞에 밀어놓았다. 내 아버지 이야기다. 봉투에는 오래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3. 나는 봉투를 열었다. 낡은 사진 2장과 함께 얇은 편지 한 통. 첫 문장을 읽자 오래된 목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형님, 그때 본의 아니게 돈을 빌려 쓴 일 이제서야 다 적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다. 형제의 얼굴이 닮았다. 웃음도 어깨도. 편지는 담담했다. 장마철 창고 누수, 가게 보증금, 어머니 약값. 작은아버지는 각개따로 편지를 채웠고 아버지는 천천히로 답장을 채웠다. 편지 말미에는 단 한 줄. 형님이 나를 살렸다. 작은아버지가 말했다. 그때 나는 내 아버지 돈으로 살아났어.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살릴 수 있는 쪽을 먼저 붙잡았다.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이름을 빌려 쓴 시간과 그 이름을 갚아온 시간. 과거의 빚이 현재의 선택을 밀어낸 흔적들이 봉투 안에서 서로를 붙잡았다. 그 빚을 지금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빚은 내 아버지에게 지고 이번 돈은 아이에게 빌렸다. 다만 둘 다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 살리자. 내 안에서 조용히 부딪히던 것들이 조금 멀어졌다. 정당화가 아니었다. 해석이었다. 그러나 해석이 모든 걸 덮을 수는 없다. 나는 영수증 묶음을 다시 펼쳐 항목별로 나눠 세웠다. 항공, 호텔, 병원 선납, 구급차 연계 비용, 통역 서비스 예치금. 종이 더미가 목적별로 정리되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다. 빠져나간 것과 채워야 할 것의 간격. 이 간격을 메우는 방법을 정합시다. 내가 펜을 들었다. 첫째, 아버지 수술비 잔액 오늘 입금 확인. 둘째, 해외 병원 선납 가족 공동부담 구조로 전환. 셋째, 향후 비용 증빙 제출 시 분담률 조정. 넷째, 모든 결제는 단일 공용 계좌를 통과. 작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증빙은 다 제출할게. 시간표도요. 응. 그때 현관문이 끼익하고 열리더니 작은 발소리가 거실을 스쳤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옆방에서 짧게 터졌다가 금세 멎었다. 그 울음은 이 집이 선택한 이유를 한 줄로 요약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보았다. 이름을 돌려놓는 일. 나는 아까 우편함으로 들어온 봉투에서 국내 병원 입금 확인서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다. 이건 제가 했어요. 오늘 오후 잔액 전액. 이름을 돌려놓기 위한 첫걸음.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작은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작게 무너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안하다. 그 말 오늘 많이 들었어요. 나는 곧장 이어 말했다. 이제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말해줘서 고맙다. 같이 하자고 해서 고맙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내려왔다. 눈가가 붉었다. 말해줘서 고맙다. 작은 어머니도 뒤따랐다. 같이 하자고 해서 고맙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감정과 절차가 서로를 끌어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조용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그때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앞면에는 볼펜으로 서툴게 쓴 글씨. 형님께. 나는 본능처럼 봉투를 작은아버지에게 내밀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를 돌려 내게 밀었다. 내가 읽어라. 내가 전해라.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얇은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영수증에는 얼마 전 날짜, 작은 금액의 송금 내역이 반복되어 있었다. 매주 혹은 격주로 이어진 작은 금액들. 송금자 작은아버지, 수신자 아버지. 이건 뭐죠? 형님이 내 아버지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돈이다. 나는 오래 걸려도 갚고 있었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영수증 줄들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빚의 모양은 때때로 크게가 아니라 오래였다. 오래가 쌓이면 비로소 크게가 된다. 전해드릴게요. 그래 줘. 나는 마지막으로 쪽지를 하나 더 꺼냈다. 작고 둔탁한 글씨, 3단어. 형, 수술해. 누가 쓴 건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문체는 분명했다. 작은아버지. 그는 지난 시간을 편지로 갚았고 이번 선택을 쪽지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지금 그 쪽지의 무게를 우리 앞에 내려놓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었다. 작은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병원부터 가자. 형님 수술 일정 다시 잡고 내가 앞장선다. 아이 쪽은 내가 말한 구조로 바꾸자. 증빙은 오늘 밤까지 모아 올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방은 제가 정리해서 공유할게요. 모두가 같은 페이지를 보도록. 거실의 시계가 정각을 알렸다.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우리가 정해야 할 시간은 분명해졌다. 테이블 위 종이 더미를 정리하며 나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펼쳐 쪽지를 다시 읽었다. 도장 대신 용기를 남깁니다. 용기는 설명을 생략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설명을 시작하게 하는 단어였다. 나는 쪽지를 봉투 안에 넣고 봉투를 가슴에 댔다. 심장 박동과 종이의 가장자리가 아주 살짝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이제 좌표를 찍어야 해요. 내가 말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병원, 공항, 대사관, 계좌. 모든 좌표를 한 지도에 올려요. 작은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좌표를 올리면 길이 보일까? 좌표를 올려야 길이 생겨요. 나는 스마트폰을 켜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들었다. 진실의 좌표, 아버지 수술 재예약 담당자 날짜 금액, 해외 병원 서류 보호자, 동의 의료비 구조환불 규정, 공용 계좌 전환 입출금 권한 분담률 감사 로그, 가족방 공개 자료 영수증 스캔 타임라인 결정문, 대사관 문의 입출국 의료 목적 증빙, 리스트 상단에 굵게 한 줄을 더 썼다. 모든 좌표는 설명으로 연결. 금고 문이 마지막으로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침표 같았고 동시에 새 문단의 첫 줄 같았다. 나는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걸었다. 다음 장의 제목이 내 뒤를 따라왔다. 진실의 좌표. 이제 지도를 펼칠 차례였다. 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다. 우리는 식탁을 임시 상황실로 바꾸었다. 종이들을 날짜별로 펼치고 휴대폰 알림과 통장 내역을 시간 순으로 재배치했다. 화면 위에는 4개의 말풍선이 떠 있었다. 병원, 항공, 호텔, 대사관. 그리고 가운데 굵은 글씨로 한 단어. 아버지. 좌표부터 찍자. 나는 펜으로 테이블 모서리에 작은 십자표를 그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다음 발걸음이 어디인지.
지도를 만들자. 첫 줄 국내 병원. 담당 코디네이터 통화 910. 수술실 배정 대기 2주. 급변 시 3일 이내 가능. 마취가 사전평가 오늘 1400 가능. 둘째 줄 해외 병원. 코디네이터 통화 1000. 입원 예정 모레 900 현지. 시술창 72시간 내 권고. 셋째 줄 항공호텔. 의료 특별운임 변경 수수료 감면. 의료 장비 산소 포터블 감압 케이스 승인. 동반자 성인 1, 유아 1. 넷째 줄 재정 계좌. 공용 계좌 전환 오늘 1200. 분담률 1단 1엔 증빙 후 조정. 지출 로그 공유 폴더 자동 기록. 나는 모두의 고개가 같은 리듬으로 끄덕이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 칸을 테두리로 감쌌다. 설명과 동의 실시간. 이제 전화. 첫 통화는 국내 병원 마취과였다. 스피커폰을 켜자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오늘 14시에 사전평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세와 기저질환, 항암 간격은요. 데이터상 가능 범위입니다. 다만 심장 초음파 재평가가 필요하고 날짜는 빨리 잡을수록 좋아요. 가능한 가장 이른 창구 잡아주세요. 네. 3일 내 빈 슬롯이 하나 열리면 우선 알림 드릴게요. 나는 캘린더에 굵은 빨간 점을 찍었다. 다음은 해외 병원. 국제전화 연결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영어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컨디션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체중이 낮아 시기를 놓치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입국 서류는 오늘 중으로 보완해서 보내겠습니다. 일정 조정의 여지는요? 시술창 72시간 내로 들어오셔야 최적입니다. 동반 보호자 가능하면 2분이 오시는 걸 권합니다. 한 명은 꼭 가겠습니다. 좋아요. 의료적 리스크 설명서와 동의서를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테이블 위 체크리스트에 짧은 선들이 더해졌다. 각선의 끝은 누군가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 얇게 놓여 있었다. 작은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누가 가? 내가 간다.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처음부터 내가 시작했으니까 보호자 대리는 내가 맡는다. 동의서와 서류, 공용 계좌로 다 모아서 이름을 잃지 않게 할게. 이름을 잃지 않게.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다. 테이블 위에 그 문장이 한 번 더 적히자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안정됐다. 1140 공용 계좌 개설. 지점 창구에 펜이 종이 위를 긋는 동안 우리는 입출금 권한과 알림 범위를 합의했다. 모든 승인 공지는 가족방에 동시에 뜨기로 했다. 계좌 앱에 첫 메시지가 도착했다. 공용 계좌 생성 완료 공동관리자 4명 감사로그 ON. 좋아. 이제 돈의 좌표도 지도에 찍혔다. 점심을 서둘러 넘긴 뒤 병원으로 향했다. 마취가 앞 대기 의자에서 이름이 불릴 때까지 우리는 말을 아꼈다. 스피커의 전광판이 번호를 바꿀 때마다 심장도 박자를 바꿨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이 우리가 앉은 곳까지 걸어왔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기록상 수술 가능 범위입니다. 다만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해요. 오늘 검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진행해 주세요. 진정제가 조금 들어가니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이 닫히고 바퀴 달린 기기가 조용히 지나갔다. 복도 끝 창밖으로 가을빛이 미끄러졌다. 그 빛이 유리 난간에 한 번 걸릴 때마다 내 안의 문장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살려라. 다만 이름을 잃지 마라. 알 수 없는 몇 분이 지나고 문이 열렸다.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예정대로 가겠습니다. 72시간 내 빈 슬롯이 열리면 연락드리고 아니면 2주 뒤 확정 슬롯으로. 감사합니다.
컨디션 유지가 중요합니다. 주변 분들, 특히 보호자 컨디션도요. 우리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동시에 떨렸다. 해외 병원 동의서 갱신 링크, 항공의료특별우님 최종 확인 요청, 공용계좌 입금 알림 가족 A, 공용계좌 입금 알림 가족 B. 알림의 소리들이 한 줄 합창처럼 겹쳤다. 모두가 같은 페이지에 올라타는 느낌. 나는 그 합창의 끝에 또렷한 제목을 하나 붙였다. 공유된 책임. 오후 5시 가족방 영상통화. 우리는 아침에 만들었던 지도를 화면 공유로 띄워놓고 하나씩 좌표를 짚었다. 각자의 얼굴에 각자의 표정이 있었지만 방향은 같았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는 아주 큰 글씨로 한 문장을 적어두었다. 선택 둘 다 살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누군가 물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오늘 만든 지도입니다. 침묵이 지나가고 고개들이 천천히 끄덕였다. 그때 화면 아래에서 파란 점 하나가 깜빡였다. 아버지.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다. 나도 내 자리에서 준비하마. 그리고 아이는 가능한 한 빨리.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그 특유의 말투. 그러나 이번엔 말 뒤에 얇은 미소가 붙어 있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화면이 꺼지고 방안이 조용해졌다. 남은 일정을 정리하려 돌아앉는 순간 예약 대행사에서 새 알림이 떴다. 항공 일정 변경 요청 수수료 전액 면제 의료 코멘트 승인. 호텔 체크인 지연 1일 자동 연장 승인. 해외 병원 보호자 추가 동행 권장 요청으로 변경. 보호자를 한 명 더 요청했대. 나는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아이 상태를 봐서 수술 후 회복기에 둘이 번갈아 서야 한대. 그럼 작은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았다. 같이 가줘. 작은 아버지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내가 가면 설명을 잃지 않게 지켜줄 것 같아. 잠깐의 정적 끝에 나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바로 이어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긴급 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에 덧붙였다. 보호자 관계 증명과 동의서, 서명 원본을 실물로도 지참하세요. 의료 목적 입국은 서류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자 메모장 상단에 굵은 박스가 하나 더 생겼다. 출국 준비 의료 목적. 보호자 관계 증명원본 사본. 동의서 원본 전자서명. 의료장비 승인서. 병원 입원 확인서. 공용계좌 지출 내역 최근분. 나는 프린터에서 종이가 뽑히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 어둠이 다가오는 속도를 가늠했다. 하루가 거의 끝에 닿을 때 알림 하나가 조용히 떨렸다. 국내 병원 수술실 빈 슬롯 발생 48시간 내 사전평가 통과 조건부. 숨이 조금 길어졌다. 화면을 모두에게 전달했다. 이 메시지는 확률의 언어가 아니었다. 좌표였다. 우리가 찍어놓고 기다렸던 정확한 좌표. 모두의 대화창에 동시에 짧은 문장들이 쏟아졌다. 가자. 붙잡자. 둘 다. 저녁 9시 우리는 다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각자 맡은 서류를 봉투별로 나누고 스캔본을 공유 폴더에 올렸다. 마지막 봉투 안에 나는 작은 쪽지를 한 장 넣었다. 처음 그 문장이 적혀 있던 쪽지의 뒷면 빈 공간에 이름을 잃지 않게 설명부터. 봉투를 닫으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해외 병원 코디네이터. 메시지엔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환자 컨디션 양호.
도착 후 바로 검사. 시술 가능성 높음. 나는 그 문장을 부모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동시에 전달했다. 읽음 표시가 하나둘 켜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옆 파란 점이 빛났다. 몇 초 뒤 단 한 줄. 좋다. 모든 좌표가 찍힌 지도는 복잡했지만 길은 분명했다. 내일 출국 준비. 모레 입원. 그 사이 국내 수술실 빈 슬롯 대기. 돈은 공용 계좌로 흐리게가 아니라 투명하게 흐르고 모든 승인 알림은 동시에 울릴 것이다. 설명은 말로만이 아니라 영수증으로 남고 동의는 도장으로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테이블 위에 남은 영수증을 한 번 더 손바닥으로 눌렀다. 종이 가장자리가 심장 박동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그 리듬을 듣다가 나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실의 좌표는 결국 사람의 자리다. 현관을 나서며 비에 젖지 않은 밤 공기가 볼을 스쳤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조금 덜 떨렸다. 내려가는 동안 내일의 화면이 어렴풋이 그려졌다. 공항의 게이트, 우선 보딩 안내, 산소 포터블 표시, 그리고 반대편에서 울린 또 하나의 안내 국내 병원 수술실 호출. 둘 다를 향해 우리는 동시에 움직일 것이다. 서로 다른 활주로에서 같은 이름으로. 문이 열리고 로비의 불빛이 발밑을 밝혀주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캘린더에 적힌 2개의 알림이 나란히 깜빡였다. D-2 해외병원 입원. D-2 국내 병원 수술실 대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발 내디뎠다. 다음 장의 제목이 그 발걸음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날의 영수증. 멈췄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항의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바퀴 달린 캐리어가 밝은 바닥을 긁고 안내방송이 맴돌았다. 나는 한 손에 우선 보딩 태그가 붙은 탑승권을, 다른 손에 누렇게 접힌 봉투를 들고 있었다. 몇 번이나 읽어색이 옅어진 글자들. 병원 로고, 승인번호, 금액, 그리고 낯선 언어의 예약 코드들. 오늘 이름을 정하자.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돈의 이름, 발걸음의 이름, 가족의 이름. 보안 검색대를 지나 메더컬 어시스턴스 데스크로 향했다. 모서리에 의학적 특별 요청 확인이라는 작은 팻말이 서 있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동반자 변경과 일정 조정 확인하려고요. 예약 번호 알려주세요. 알파벳과 숫자를 불러주자 그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 반사에 내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약간 창백하고 그러나 정해진 표정. 확인됐습니다. 의료 특별 온임이고 포터블 산소와 감압 케이스 승인 그대로 유지해요. 그런데 방금 같은 예약 번호로 보호자 추가가 접수됐네요. 지금요? 네. 현지 병원 코디네이터 명의로. 도착 후 바로 검사, 회복기 대비.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편에 선 누군가. 작은 어머니일까, 코디네이터일까, 혹은 작은아버지. 확인은 잠시 미뤄두었다. 변경 수수료는요? 의료 코멘트로 전액 면제예요. 감사합니다. 데스크를 떠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공용 계좌 알림이 연달아 떴다. 공용 입금 가족 A 메모 해외병원 선납 분담. 공용 입금 가족 B 메모 국내 병원 예약 담보. 공용 입금 나 메모 국내 잔액 전액. 알림 사이에 하나의 메시지가 끼어 있었다. 작은아버지였다. 형님 수술실 빈 슬롯 확보했다. 내가 말한 구조로 모두 동의받았다. 고맙다.
나는 짧게 답했다.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탑승구 앞에 서자 쇼츠 예고편의 마지막 프레임이 떠올랐다. 봉투를 꼭 쥔 손, 유리 난간, 멈춘 발걸음. 같은 구도, 같은 조명. 단지 오늘은 결정이 달랐다. 방송이 울렸다. 우선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려는 순간 또 다른 진동. 국내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국내 병원 마취가 평가 통과 수술실 48시간 내 배정 보호자 확인 요청. 한 화면엔 출국, 다른 화면엔 수술실. 둘 다 오늘의 좌표. 나는 봉투를 열어 가장 윗장에 새로 추가된 종이를 꺼냈다. 입금 확인서, 국내 병원 잔액 전액. 오늘 날짜, 내 이름. 종이를 조심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어 한 장을 찍었다. 가족방에 업로드하며 한 줄을 달았다. 이름을 돌려놓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빠르게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파란 점이 켜졌다. 아버지, 잘했다. 나는 탑승구 앞에서 발을 반쯤 내밀었다 멈췄다. 그리고 결정을 말했다. 항공편, 오늘은 보류합니다. 데스크로 되돌아가 말하자 직원이 놀라지 않았다. 의료창구는 망설임이라는 절차를 많이 보아온 곳일 터였다. 사유는요? 국내 수술실 창이 열렸습니다. 보호자 일은 국내에 남아야 합니다. 대신 보호자 한 명이 먼저 출국해 아이를 데리고 준비하고 저는 뒤따라가서 교대할게요. 가능합니다. 의료 특별온임으로 분할 이동과 일정 조정 허용돼요. 오늘 탑승권은 오픈 처리하시겠어요? 네. 오픈으로 전환하고 보호자 한 명만 탑승 유지요. 서류 몇 장에 사인이 올라갔다. 호칭이 바뀌었다. 승객이던 나는 보호자 후속이 되었다. 태그가 바뀌자 마음도 방향을 틀었다. 나는 곧장 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탑승을 독려했다. 먼저 가세요. 도착 즉시 병원으로. 서류는 공용 폴더에 모두 넣었어요. 넌 괜찮겠니? 아버지 수술실이 열렸어요. 여긴 제가 지켜요. 고맙다. 가서 아이 손 꼭 잡아주세요. 통화를 끊고 데스크를 돌아서는데 뒤에서 직원이 불렀다. 잠깐만요. 이거 놓고 가셨어요. 그가 건넨 건 작은 봉투였다. 내 것이 아니었다. 구겨진 모서리에 볼펜 글씨. 영수증 새로운 이름. 어디서? 아까 의료창구에서 한 분이 맡기고 갔어요. 보호자 성함 확인하고 전달해 달라고.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첫 장은 항공권 일정 변경 확인서. 두 번째는 호텔 체크인 지연 승인. 마지막 장은 공용 계좌 지출 로그 프린트였다. 굵은 글씨 한 줄이 상단에 찍혀 있었다. 모든 결제 공유 모든 승인 동시 알림. 그리고 하단 작은 메모. 내가 말한 대로 같이 하자. 서명 대신 별표 하나. 작은아버지. 나는 그 종이를 봉투 속 내 영수증 위에 포개 넣었다. 종이들이 서로의 모서리를 맞대며 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엔 도망이 없었다. 설명뿐이었다. 공항을 벗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창문에 비친 도시가 뒤로 미끄러졌다. 신호에 멈출 때마다 휴대폰이 한 번씩 떨렸다. 해외병원 도착 안내 재확인 보호자 1 탑승 확인. 대사관 의료 목적 서류 접수 후속 동행 요청 시간이 심사 가능. 국내 병원 수술 전 금식 내일 0시부터.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었다. 나는 봉투를 품에 안고 병실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익숙한 흰색과 낮은 기계음. 아버지가 상체를 조금 일으켰다. 왔나? 네. 나는 봉투에서 새 영수증 묶음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잔액, 오늘 전액 입금.
수술실 48시간 내. 해외는 작은 어머니가 먼저 가셨어요. 아버지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래. 결국 둘 다. 네. 너는 오늘 어떤 이름을 붙였니? 나는 봉투 위에 손을 올렸다. 설명이요. 그리고 동의. 돈의 이름도 우리의 이름도 오늘은 그걸로 하자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조금 있다가 낮게 덧붙였다. 미워할 자격은 확인한 사람에게만 있단다. 너는 확인했고 그래서 선택했지. 그럼 괜찮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번졌다. 그 빛이 커튼을 통과할 때 봉투 가장자리가 아주 얇게 빛났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영상 통화가 떴다. 작은 어머니였다. 화면 속 공항 게이트 너머 항공기 동체가 보였다. 탑승합니다. 가세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이 손 꼭 잡고 갈게. 알아요. 통화가 끊기자 곧바로 또 하나의 전화. 작은아버지였다. 형님은? 준비 다 됐습니다. 마취가 통과, 금식 시작. 좋다. 오늘 밤 안에 남은 서류 전부 올리마. 그리고 고맙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해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이제 그 말 뒤에 영수증을 붙여요. 그래 하자.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간호사가 들어와 내일 아침 동선을 설명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사인했다. 마지막 줄에 사인을 남기고 펜을 내려놓자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해외병원 도착 예정 시간 확인 수술 전 검사 라인 확보. 공용 출금 항공 추가 수수료 0 메모 의료 코멘트 승인. 공용 출금 호텔 1일 연장 0 메모 의료 연동. 0이라는 숫자들이 줄지어 섰다. 비용의 숫자가 아니라 설명의 숫자, 기록의 숫자. 나는 그 숫자들을 눈으로 몇 번 더 쓸어내렸다. 밤이 내려앉았다. 병실 불을 낮추고 아버지가 잠들자 나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았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리고 한 장씩 다시 꺼내 보았다. 처음 받은 날의 병원 영수증, 항공권 결제 내역, 호텔 예약 확인, 해외 병원 수납 확인서, 공용 계좌 로그, 국내 병원 입금 확인서,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얻은 한 장, 보호자 후속 오픈 티켓 확인. 모두를 겹치자 종이 두께가 달라졌다. 무게는 가볍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나는 펜을 꺼내 빈 여백에 4글자를 적었다. 그날의 영수증.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조용히 한 줄을 더 붙였다. 여행 아니 생명. 창끝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멈췄던 발걸음이 떠올랐다. 공항 유리벽 앞 봉투를 쥐고 서 있던 나. 그 발걸음은 오늘 멈춘 채로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이름을 바꿨다. 탑승 대신 입금, 출국 대신 설명, 결제 대신 동의. 그렇게 오늘의 영수증은 새로운 제목을 얻었다. 내일. 나는 봉투를 접어 가슴에 댔다. 내일은 두 곳에서 동시에 시작이야. 휴대폰 화면에 마지막 알림이 떴다. 아버지 일금 잘 자라. 나는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다.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다음 장의 제목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이름을 바꾼 돈. 그리고 그 돈이 흐르는 방향 사람. 벽 공기가 병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커튼 가장자리가 얇게 들렸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재킷 주머니를 더듬어 봉투를 꺼냈다. 모서리가 많이 달아 있었다. 첫 장을 빼내자 병원 로고와 오늘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국내 병원 수술실 배정 확정 1020 입실. 오늘이야.
내가 속삭이자 아버지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래. 오늘 간호사가 들어와 금식 확인, 투약, 동의서, 최종 확인을 순서대로 짚었다. 펜촉이 종이를 지날 때마다 짧은 소리가 났다. 나는 사인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해외병원 도착 선별검사 통과 시술 대기 3시간. 작은 어머니의 얼굴이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났다. 팔에 안긴 아이는 얌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가락이 작게 움직였다. 왔어. 수고했어요. 검사 어땠대요? 컨디션 좋대. 시술 가능성 높다고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 덕분에 접수도 금방 끝났어. 조금만 더 버텨요. 통화를 끊자마자 공용 계좌 알림이 연달아 떴다. 공용 출금 해외병원 선납 1차 첨부 수납 확인서. 공용 입금 가족시 메모 선납 분담. 공용 입금 가족 D 메모 국내 수술 간병비. 알림들이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돈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이름과 함께 흘렀다. 설명과 동이라는 이름, 그리고 각자의 서명. 아버지 침대가 천천히 이동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을 때 작은아버지가 달려왔다. 숨이 조금 가빴다. 그는 말없이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붙였다. 왔다. 형님 미안하다. 말했잖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면 잘했다 전해달라고. 아버지는 미소 비슷한 걸 지었다. 대신 이름을 잃지 말라고도 했지.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얇은 회색, 앞면에 볼펜 글씨, 공유 영수증 복사 보내외. 실물은 병원에 있고 이건 다 스캔해서 가족방에 올렸어.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 수술실 앞 대기실로 들어가기 전 담당 의사가 나왔다. 차트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다. 준비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이 닫히고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기실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걸었다. 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장씩 정리했다. 입금 확인서, 수술실 배정서, 해외 수납 확인, 항공호텔 변경서. 종이들이 가지런히 겹쳐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고였다. 그때 진동. 해외병원 시술 시작. 한 줄의 문장이 화면 위에서 떨렸다 멈췄다. 나는 그 문장을 가족방에 그대로 옮겼다. 이모티콘도 수식도 넣지 않았다. 기록만 남겼다. 대기실 창가에서 햇빛이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다른 진동. 국내 병원 수술 진행 중 심초 음파 결과 양호. 작은 어머니에게도 동시에 메시지가 왔다. 해외 병원 시술 50% 상태 안정. 대기실에 놓인 정수기 물맛이 유난히 담백했다.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순간 작은 어머니 영상 통화가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코디네이터가 서 있었다. 시술 잘 되고 있어요. 보호자분 식사 조금 하시고 수술실 앞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작은 어머니가 화면 가장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엄지를 들어 보였다. 화면 속에서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영상이 끊기자 이번엔 국내 수술팀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 가장 어려운 구간 지났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말끝이 떨릴까봐 짧게 끝냈다. 떨림은 손에서 시작해 봉투 모서리로 옮겨갔다. 종이 가장자리가 송금에 맞춰 미세하게 눌렸다가 풀렸다. 정오가 지날 무렵 두 병원에서 거의 동시에 메시지가 왔다. 해외 병원 시술 종료 회복실 이동 합병증 없음 현재. 국내 병원 수술 종료 회복실 이동 위중 소견 없음 현재.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슴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모래가 되어 흩어졌다. 가족방에 두 알림을 나란히 올리고 맨 위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둘 다 도착. 읽음 표시가 폭포처럼 올라갔다. 작은 어머니가 사진을 보냈다. 아이가 작은 손을 움켜쥔 채 잠들어 있는 사진. 산소간이 곁에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이어서 마치가의 짧은 문장. 잘 깨어나고 계십니다. 나는 봉투에서 빈 메모지를 꺼내 큰 글씨로 네 단어를 적었다. 살아있다. 같이. 그리고 그 아래 오늘 날짜와 시간. 오후가 깊어지자 정리할 일들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의료비 잔액 스케줄, 항공 후속 일정, 보호자, 교대 계획, 대사관 출입국 보고. 우리는 식탁 이제 지도라 불러도 되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하나씩 체크 표시를 그었다. 공용 계좌엔 세 줄들이 추가됐다. 공용 출금 국내 수술 재료비 첨부 전자세금 계산서. 공용 출금 해외 통역 예치 첨부 계약서. 공용 입금 가족이 메모 회복기 간병 분담.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먼저 해외로 갈게. 회복기 교대하자. 그래요. 형님 회복 과정도 내가 적은 구조 그대로 공유할게. 네. 창밖으로 초저녁 바람이 스쳤다. 나는 봉투를 덮고 일어섰다. 회복실 앞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표정이 놓였다. 끝났나? 네. 잘 끝났어요. 아이는 시술 잘 됐고 지금 잡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다행이구나. 나는 의자 옆에 봉투를 세워두었다. 그 봉투가 이제는 증거가 아니라 약속처럼 보였다. 도망치던 날의 영수증이 오늘은 돌아오겠다는 서약서가 된 느낌.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떨렸다. 해외 병원 주치의 코멘트 재입원 가능성, 낮음 예후 좋음 현재. 나는 그 문장을 아버지 귀에 조용히 들려주었다. 그가 눈을 감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그럼 됐다. 밤이 찾아왔다. 병실 불이 낮아지고 기계음들이 한 톤 내려앉았다. 작은 어머니에게서 사진이 한 장 더 왔다. 아이 손에 붙은 작은 센서 옆으로 별표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 한참 바라보다가 봉투에서 가장 마지막 장을 꺼냈다. 오늘 새로 받은 공용 계좌 감사 로그 요약.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결제 공유 모든 승인 동시 알림 모든 책임 공동. 나는 그 문장 아래 펜으로 짧게 덧붙였다. 모든 이름 설명과 동의. 봉투를 접어 가슴에 댔다. 심장 박동이 종이 위로 전해졌다가 되돌아왔다. 그날의 영수증이 떠올랐다. 공항에서 멈춘 발걸음, 유리벽, 누렇게 접힌 종이. 그날 나는 도망치지 않았고 오늘 나는 이름을 바꾸었다. 여행이 아니라 생명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인으로, 독단이 아니라 동의로. 창밖 어둠 속에서 도시 불빛이 잔잔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방에 글을 남겼다. 오늘의 정리. 국내 수술 종료 회복 중. 해외 시술 종료 회복 중. 공용 계좌 정상 흐름 로그 공유. 보호자 교대 D3 예정. 다음 비용 증빙 업로드 후 분담. 그리고 한 줄. 돈은 흘러가되 이름은 남깁니다. 오늘의 이름 함께. 읽음 표시가 모두 켜졌을 때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아버지. 단 3글자였다. 잘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베개 옆에 눕혔다. 종이의 얇은 숨이 내 숨과 함께 잦아들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영수증이 생길 것이다. 회복실 투약 기록, 통역비 정산,
교대 항공권 변경 확인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조용히, 또렷하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썼다. 그날의 영수증은 끝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다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살아냈다.